지난주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숨겨진 가족사와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이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가장 큰 줄기는 오강수의 출생 비밀이었습니다. 오강수가 오정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독수리 오형제는 물론 가족 전체가 전에 없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광숙은 맏형수로서 흔들리는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맏며느리다운 면모를 보였죠. 그녀는 가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편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는데 본인이 치매의 초기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이 우연히 박정수의 약통을 발견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장모님은 마광숙에게 자신의 치매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 간곡히 부탁했고 마광숙은 이를 수락하며 경계심 많던 장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죠. 이러한 가족의 혼란을 틈타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를 빼앗으려 계략을 꾸미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오범수가 독고세리를 향한 굳은 마음으로 둘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하지만 독고세리가 오범수의 딸아니와 있는 모습을 보던 오범수의 전처인 나영은이 이것을 보고 분노에 차올랐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관계 변화를 예고하며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주 딸이 되어주겠다는 마광숙에게 박정수 변심의 진짜 이유가 공개됩니다. 박정수, 마광숙에게 투자 결정한 충격적 반전. 박정수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독수리 술도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독고탁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광숙을 친딸처럼 여기기로 한 우리의 박정수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편견의 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상 스토리입니다.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가 마광숙을 향해 품었던 차가운 시선이 드디어 따뜻한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까지 방구석의 청자의 뇌피셜 예상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두시면 드라마의 재미를 2배, 3배 업 시킬 수 있는 도파민 팡팡 스토리로 매주 예측편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광숙은 박정수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이 자신의 딸 자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반대했고 마광숙이 독수리 술도가에서 발육이 사고로 다치자 한동석이 장모와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박정수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박정수가 호텔에서 오범수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 만남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정수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동석을 만나기 위해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박정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고 있었고 박정수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오 교수 아닌가? 박정수의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돌린 오범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니, 자네를 여기서 또 보게 되네. 어떻게 된 일이야? 말도 없이 한국에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랬군. 이렇게라도 다시 보니 반갑구만. 시간 괜찮으면 차라도 한잔하지. 밀린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네, 그럼 저기 라운지로 가시죠. 두 사람은 호텔 로비 안쪽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잠시 지난 시간의 침묵이 그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범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도 투자 많이 하시나요? 박정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또 잔소리인가? 자넨 아직도 내가 못 믿어지나 보군. 이래 봬도 이 바닥에선 꽤 알아준다네. 요즘은 투자 얘기만 나오면 박정수 이름부터 꺼낸다니까.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오 교수 아니었으면 정말 크게 낭패봤을 거야.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처라고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 나답지 않게. 자네가 커피까지 일부러 엎질러서 말리려고 한 것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잖나. 별 말씀을요. 다 지난 일인거려. 다 지난 일이긴.
내 자산 절반 넘게 날아갈 뻔했어. 오 교수, 자네가 생명의 은인이라니까. 그게 인연이 돼서 미국에 있는 동안 자네랑 종종 연락하면서 투자 자문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박정수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범수도 잔을 가볍게 들며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른 아침에 여긴 어쩐 일인가? 아, 제가 여기 사회이사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오 교수가 이런 데서 근무도 하고 교수직은 그만둔 건가? 아닙니다. 교수직은 그대로고요. 한 회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겸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그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아주 잘 됐구만. 자네 실력이면 어디 가서든 통할 사람이지.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는 거야? 아, 지금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형수님이랑 형제들과 같이요. 박정수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그럼 자네가 마광숙 대표 시동생인가? 오범수가 당황한 얼굴로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세상 참 좁군. LX 호텔 한 회장이 내 사위거든. 참 희한한 인연이군. 그래.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박정수는 다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자네 형수님과 한 회장 서로 만나는 거 알고 있지?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형수님과 한 회장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데 나 사실 마광숙 대표에 대해 잘 몰라? 그리고 나는 마광숙 대표가 싫으네. 솔직히 확신이 안 서네. 자네 입장에선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마 대표 어떤 사람인가? 오범수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친누나 같으신 분이에요. 가족이 된 건 오래 안 됐지만 큰형이 사고로 떠났을 때 저희 다 형수님 덕에 버텼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난 사고라 저희는 형수님께 떠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오히려 빚더미에 있던 술도가를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우체국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다 털어넣으셨죠. 저희한테는 큰형 대신 친누나가 돼주겠다고 하셨고요. 누구보다 책임감 있으시고 매사에 진심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저희 형제들 모두 그걸 인정합니다. 박정수는 그 말에 오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잔을 감싸쥔 채로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 교수 얘기 듣고 나니 아무래도 내가 마 대표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이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라운지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박정수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뭔가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봄이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광숙은 말없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수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박정수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마광숙과 한봄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컬러 수업을? 한봄이 웃으며 물었고 마광숙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하하. 그때 저희 상견례 했을 때 범수님이 여자친구 있는데 소개시켜줬다고 아버님이 오해하시고 아버님이랑 범수님 막 뒷담화 하셨을 때 제가 나서서 편 들어드렸잖아요. 사람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고 혼내고 앞으로는 뒷담화 말고 앞담화 하면서 착하게 살라고 했더니 한범씨가 너무 멋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멋졌다고? 네. 진짜 걸크러쉬 같았다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문틈 넘어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박정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에서 본 마광숙과 한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껏 박정수는 손주들의 엄마라는 자리를 사회적 지위와 품격에 맞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엄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한봄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는 마광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박정수는 결국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교수, 나야. 내가 새로운 투자처를 하나 찾았는데 자문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내 투자 스타일 알고 있지? 이번에는 독수리 술도가로 진행하려고 해. 전화 너머 오범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정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수는 조용히 독수리술도가로 향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로 들어서는 순간 마광숙과 마주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이 여긴 어떻게? 마광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와서 많이 놀랐나 보군. 저번에 맛보기로 했던 막걸리. 마 대표만 괜찮다면 지금 좀 맛보고 싶은데. 조용하고 단단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독수리술도가 안쪽 사무실로 함께 향했습니다. 정갈한 안주와 막걸리 한 병이 상에 올랐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수가 막걸리를 따르려 하자 마광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번에는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마광숙은 막걸리를 두어 번 가볍게 흔든 뒤 뚜껑을 열었습니다. 경쾌한 탄산 소리가 순간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조심스럽게 술을 따른 그녀의 손길에 작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박정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좋군요. 난 원래 막걸리는 텁텁하고 시큼떨떨해서 입에 안 맞았는데 이건 다르네요. 버블도 강하고 감칠맛도 있어서 아주 산뜻해요. 까다로운 내 입맛도 사로잡은 거 보니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해도 되겠네요. 정말요? 마광숙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인정해요. 박정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웃음이 오가고 박정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 대표, 오 교수가 시동생이라면서요? 여사님께서 제 시동생 범수 씨를 어떻게 아세요? 마광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오 교수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며칠 전 우연히 호텔에서 만나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마 대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박정수의 말투가 한결 진지해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독수리술도가에 투자하겠습니다. 마광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투자요?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 교수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고 내린 결정이에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마광숙에게 박정수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난 투자자예요. 믿지 않는 장사는 안 하죠.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혹시 어떤 대가가 따로 있는 제안이신가요? 대가요? 네? 한동석 회장님과 헤어지는 조건이라든지. 박정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하,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내가 마 대표를 한참 잘못 봤다고. 난 내 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은 사회적 품격이 갖춰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회장 같은 사람에겐 그런 상대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하지만 마 대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마 대표야말로 내 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겠다고요. 박정수는 잔을 한번 들어올리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타이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 회장이 마 대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나라고 별 수 있나요? 한 회장 품격에 걸맞으려면 독수리술도가를 제대로 된 기업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 대표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마광숙의 입에서 천천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한동석 회장님과 저 허락하신다는 건가요? 박정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요, 마 대표. 마광숙도 잔을 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로의 잔이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막걸리의 거품 너머로 새로운 동맹의 기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독수리 형제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오범수는 자신이 박정수와 마광숙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뿌듯해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다행입니다. 사모님께서 형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셨네요. 오천수는 감탄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회장님 장모님까지 마음을 돌리시다니. 오응수는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와, 이제 진짜 재벌 며느리 되는 거네요. 형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한동석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정수가 직접 한서방, 내가 마 대표를 오해했었어. 이제 마 대표와의 결혼을 허락한다라고 말하자 한동석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광숙 씨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공주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까다로운 박 여사가 우리 광숙이를 인정했다고? 깜짝 놀란 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고자동 공장장도 기뻐했습니다. 마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겠네요. 박정수의 투자로 독수리 술도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후된 발효 시설이 최신 설비로 교체되었고 마광숙이 다쳤던 그 발효기도 안전한 최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 유통망 확대도 가능해졌고 박정수의 인맥을 통해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수리 술도가가 박정수 투자라는 브랜드 가치를 얻게 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투자계의 여왕 박정수가 선택한 술도가라며 주목했고 이는 마광숙에게도 한동석 회장 예비 부인이자 성공한 여성 기업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박정수의 투자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가 박정수의 뒷배를 얻었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는 더욱 악랄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고탁은 신라주조의 로비력을 총동원해서 독수리 술도가의 주류 제조 허가, 갱신 과정에 트러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말이야, 요즘 급성장하고 있다던데 혹시 모르니까 위생점검이나 세무조사 좀 철저히 해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독고탁의 이런 뒷공작으로 독수리 술도가에는 갑작스럽게 각종 점검과 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마광숙은 연일 이어지는 점검에 지쳐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죠? 고자동 공장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 대표님, 이건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수도 화가 났습니다. 형수님, 이거 독고탁 그놈이 하는 짓이 분명해요. 독고탁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독수리 술도가가 납품하려던 호텔과 레스토랑들에게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그 회사 좀 문제가 있다던데. 우리 신라주조 제품으로 바꾸는 게 어때?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 테니까. 이런 독고탁의 공작으로 독수리 술도가는 예정되어 있던 몇몇 대형 계약이 취소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광숙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해를 받으면 박 여사님께 투자받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 한편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알게 되자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독고탁이 서재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고 만 독고세리는 분노했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계략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독수리 술도가에 이러면 교수님이 힘들어진다고요. 게다가 이제 한동석 회장님 장모님도 인정하신 가족이잖아요. 독고세리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맞섰습니다.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아요? 정당한 경쟁도 아니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게 대기업 회장이 할 일인가요? 독고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하지만 독고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번만은 정말 안 돼요. 교수님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때 장미애도 딸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보, 세리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독고탁은 아내마저 자신을 반대하자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애지중지해서 키운 딸은 남자한테 빠져서 아내라는 당신은 버리고 온 자식한테 마음이 가서 평생을 둘을 위해 어떠한 짓을 하고 살아왔는데? 둘 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독수리 술도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독고탁의 악행은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더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주요 원료 공급업체들에게 연락을 돌려 공급 중단을 압박했고 심지어 은행에까지 로비를 해서 독수리 술도가의 대출 한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던 어느 날 박정수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독고탁의 방해 공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평소 투자업계에서 쌓은 인맥들이 하나둘씩 독고탁의 움직임을 박정수에게 알려온 것입니다. 박 여사님, 신라주조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고 있어요. 박정수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가 투자한 회사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니. 박정수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과
연담 약속을 잡아. 당장 오늘 안으로. 그날 오후 박정수는 신라주조 본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독고탁은 박정수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소식에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이 저희 회사에 무슨 일로. 하지만 박정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독고 회장, 오늘 온 이유가 뭔지 알겠지? 박정수의 날카로운 시선에 독고탁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자네가 독수리 술도가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게 무슨. 하지만 박정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독고 회장, 내 말 잘 들어. 한 번만 더 마광숙 대표를 괴롭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라주조 주식을 전부 시장에 팔아버릴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신라주조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하게 만들 거고. 독고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수가 신라주조의 주요 주주 중 하나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님, 그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야. 내가 누군지 자네도 잘 알잖아? 투자업계에서 내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 박정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독고탁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정정당당한 경쟁은 찬성해. 하지만 이런 비겁한 뒷공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자네가 사업가라면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남의 발목을 잡는 게 어디 있어? 독고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정수의 위압감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정수가 일어서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자네 딸 세리와 오 교수의 연애도 더 이상 방해하지 마.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데 부모가 나서서 막을 이유가 뭐야? 자네도 딸을 사랑한다면 딸의 행복을 생각해야지. 박정수는 독고탁에게 마지막 경고의 시선을 보내고는 유유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독고탁은 박정수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위력을 제대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관련해서 진행하던 모든 일을 중단해. 당장.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광숙은 박정수를 찾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마광숙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광수가, 이제 넌 내 딸이야. 딸을 괴롭히는 놈들을 가만둘 수는 없지. 박정수의 따뜻한 말에 마광숙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한동석도 이 소식을 듣고는 박정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광숙 씨가 혼자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장모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한서방, 가족끼리 무슨 감사 인사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박정수의 말에 한동석은 더욱 감격했습니다. 네, 장모님. 앞으로 더 광숙 씨와 잘 지내며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해주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독고탁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독수리 술도가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고 독고 세리와 오범수의 연애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빠가 반대할 이유는 없구나라며 물러섰습니다. 독고 세리는 아버지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 교수님과의 연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독고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야, 아빠가 그동안 너무 고집만 부렸나 보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독고 세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박정수의 강력한 한방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박정수의 투자로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에게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한동석은 장모님의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정수 자신도 마광숙을 진심으로 딸처럼 여기게 되면서 오랫동안 잃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투자 사기를 막아준 은인이었던 오범수가 마광숙의 시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봄과 마광숙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깨달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박정수는 마광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45회, 46회 정말 이렇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밤 8시 KBS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본방사수하세요. 방구석 애청자도 함께 열혈 시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더 재밌는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